자, 지금 우리는 플롯 베이스로 지금 사이트를 구현을 했고요. 얘가 완료본이에요. 완료본을 보면 여기 이 내용들이 비율대로 이렇게 줄줄줄 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다 쓰는 거로 하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얘는 아까 여기는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는 하나씩만 나오게 바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 볼게요. 부터도 지금 보면 다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는 조금 더 정교하게 CSS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율대로 줄어들라고 하니까 미디어 쿼리 구간을 일단 작성을 해 볼까요? 디폴트 CSS 하단에다 그냥 작성을 하겠습니다. responsive 미디어 쿼리 구간을 768 이하 480 이하라고 작성해 주세요. at media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 또는 생략 가능하고, 최대 너비가 지금 중괄호 안에 작성할 CSS는 최대 768 픽셀까지의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480도 그대로 만들지요. 자, 768 이하와 480 이하라고 했어요. 원래 이 예제는 부스트랩이나 파운데이션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예제였지만, 우리가 플롯을 리뷰하고 레이아웃의 전통적인 거를 다시 좀 익히기 위해서 그리드 시스템은 전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구간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작성을 합니다. 풀리 반인형되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풀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가로 스크롤이 안 생기겠다라는 컨셉이었다면 미디어 쿼리 구간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1270 이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태블릿까지부터 잡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68 이하에서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레이아웃에서 가장 먼저 잡았던 커먼에 있겠구나. 커먼에 그럼 가볼게요. 커먼에서 우리가 여기 컨테이너의 너비를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거부터 가장 먼저 바꿔야 되겠어요. 다시 미디어 쿼리에 와서 이 768 이하에서는 컨테이너 너비가 이걸 유지하고 있으면 아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768 이하 768이든 760이든 700이든 간에 사용자 너비에 맞춰서 100%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화면의 가운데 있으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너비만 바뀌는 거니까 얘는 쓰실 필요가 없고, 패딩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내용을 보기가 되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패딩도 추가를 양옆으로 보통 15픽셀을 많이 넣어줍니다. 이러면 얘 크기가 넘치겠지. 박스 사이징을 이용해서 보더까지가 크기야 라고 해줘서 내가 준 위드 안에서 패딩을 양옆에 뽑아주라고 합니다. 내가 준 위드는 보더까지야 라고 해서 보더 안쪽으로 패딩을 양옆으로 15픽셀을 뽑으라고 해줬고, 브라우저 화면, 현재 화면에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자, 768 이하를 잡았으니까 768 이하의 구간으로 설정 좀 해볼게요. 개발자 도구를 켜고 F12 켜고 브라우저 너비를 768 이하 정도로 잡아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깨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절을 해줘야 되겠어요. 위에 헤더의 메뉴부터 좀 볼까 합니다. 헤더의 메뉴가 얘들이 어쨌든 PC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해서 메뉴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검사를 해서 기존의 PC에서 로고 왼쪽, 메뉴 오른쪽이라고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지금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른쪽에 있게 하려면 누구의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겁니다. 검사를 해보죠. 여기 내부에서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검사.
기존에 얘 왼쪽, 얘 오른쪽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이렇게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이건 유지를 하되 내부 안에 UL에 들어와 볼게요. 자, LI의 오른쪽에 여백이 29씩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넘쳐서 얘 밑에 내용이 나올 공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 공간을 줄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LI의 공간을 LI의 오른쪽의 여백을 좀 줄여 볼게요. 저는 마진을 퍼센트로 주려고 합니다. 약 2% 정도로 줘볼까 합니다. 탑 아이콘에도 똑같이 2% 정도로 줘볼게요. 일단 줘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메인 메뉴의 LIL을 기존의 선택자를 이렇게 썼다고요. 기존의 선택자를 어떻게 썼는지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을 하고 그거랑 똑같이 해야지 우리가 아래에서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께 우선순위가 더 높다라고 했어요.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LI의 오른쪽의 여백이 기존에 픽셀로 돼 있었는데 퍼센트로 이렇게 바꿔 봅니다. and 탑 메뉴 안에 아이콘의 너비도 똑같이 바꿔 볼게요. 그래서 퍼센트로 좀 바꿔 봤고요. 요 사이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검사 좀 해볼게요. 마지막 거에는 마진을 더 많이 줬었거든요. 마지막 거의 선택자를 이렇게 썼었어요. 그것도 2%라고 할게요. 콤마에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마지막 거의 선택자 카피해 오십시오. 개발자 도구에서 카피해 와서 마지막 거도 2%라고 할게요. 그래서 줄여보면 저도 크롬에서 좀 볼게요. 이게 너비가 안 나오니까 불편하네. 개발자 도구 너비를 768 이하 760 7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에 검사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됐고 그래도 모자르는군요. 공간이 나올 공간이 안돼. 자, 태블릿 구간의 메뉴의 시스템을 그냥 막바로 이게 지금 메뉴가 많아서 비율대 줄이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태블릿 구간서부터 아예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처럼 나오게 하는 걸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게 불가 지울게요. 너비가 워낙에 좁아서 메뉴가 워낙에 많아서 저 시스템이 힘들겠습니다. 자, 얘처럼 만들려면 자, 요 구간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볼게요. 자, 지금 스크롤을 하면 이렇게 해서 같이 넘어가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태블릿 와서는 지금 완료본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넘어가지 않게 하렵니다. 저는 항상 얘를 고정해서 누르면 언제든 메뉴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768 이하에서 배경이 나오죠. 배경이 이렇게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네, 요 구간에서 얘가 흰색의 배경이 있대요. 그러면 검사해 볼까요? 검사해 보면 우리가 헤더가 있지요. 헤더가 전체를 너비를 다 차지하는 거니까 헤더에 가서 스타일을 잡아 볼게요. 요 구간에서 헤더의 스타일은 고정입니다. 이제 지금 기존에는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해놔서 스크롤하면 같이 넘어갔지만 이제부터는 고정을 그냥 해버리려고요. 그러면 포지션을 픽스드로 하지요. 이렇게 고정하겠다고요. 탑에다가 기존에
레프트형, 라이트형이 있었나 좀 확인을 해보고 브라우저 화면 좀 볼게요. 백그라운드를 줘봐야 더 확연하게 드러나겠네. 백그라운드를 줘볼게요. 자, 지금 768 이하에서 이렇게 고정이 되게끔 해줬어요. 이제 고정이 됐네요. 스크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이렇게 스크롤 하더라도 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볼게요. 자, 고정을 해주셨고 너비는 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자, 이제 얘를 보면 완료본을 보시면 요만큼만 나와요. 그리고 얘를 클릭했을 때 이게 펼쳐지는 건, 저 펼쳐지는 건 지금 누가 펼쳐지고 있는 거냐면 기존에 요 메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 메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요 구간에서 이미 이렇게 나오게 CSS를 일단 잡아 놓고 스타일을 잡아야 되겠어요. 자, 뭐부터 할 거냐면 일단은 얘가 안 나오니까 요거 누가 안 나오는 겁니까? 홈부터 해서 이게 컨택까지 있는 거가 안 나오는 거니까 얘를 임시로 디스플레이 난을 걸고 요거의 스타일부터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삼각형이 나와요. 아니 삼각형이란다. 이 토글 버튼이 나와요. 이게 여기 위에가 빵이고요. 이 안에 있는 게 패티입니다. 위가 빵이고 아래에 가운데 있는 게 패티라고요. 그래서 햄버거 버튼이라고 보통 부른다고요. 햄버거 버튼. 요게 지금 언제 나오는 거야? PC에선 없다가 모바일에서만 나온대요. 아니 태블릿 구간부터 나온대요. 그러면 HTML에 얘가 기존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로고와 내부에서 내부 안쪽에 얘가 이미 있었는데 PC에선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HTML에 가보시겠습니다. HTML에서 여기 내부 안에 내부 안쪽에 있어도 되고 컨테이너 안쪽에 있어도 되고 헤더 안쪽에 있어도 돼요. 어쨌든 이 안쪽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헤더를 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로고 왼쪽, 내부, 오른쪽이라고 해놨으니까 이 안에다 작성을 하면 특별히 위치를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내부 안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팬 태그로 해서 토글이라는 클래스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더의 내부 안에 스팬해서 토글 만들게요. 저 3선의 줄무늬가 있던 토글은 폰터썸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넣으셨습니까? 내부 안에 스팬 토글 해서 만들어 주세요. 폰터썸에 가서 바라고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폰터썸에 가보십니다. BAR 바 검색해봐요. 여기 있죠? 맨 앞에 찾으셨습니까? 바 볼게요. 클릭 붙여넣기 해서 코드 카피해서 넣어주십니다. 자, 이게 언제 나타나래요? PC 구간에서는 없고 태블릿 구간에서만 나타나랍니다. 그 스타일부터 잡아봅시다. 토글 CSS에 가서 리스판시브 바로 위에다가 하셔도 되고 얘가 어쨌든 헤더 안에 있는 거니까 헤더의 스타일 있던 위치로 디폴트 CSS를 보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헤더 했던 데서 가서 클래스명 토글 디스플레이 none 할게요. PC 구간에서는 안 보인다고요. PC 구간에서는 안 보이도록 이렇게 디스플레이 none 하십니다. 그대로 카피해서 어느 구간에서 태블릿 구간에선 얘가 다시 나타나라고 하니까 쭉 내리고 와서 여기 구간에서는 다시 나타나래요. 블락.
자, 이렇게 하면 얘가 UL 옆에 이렇게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얘 스타일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지금 상태에서 일단 화면을 볼까요? 저장하고 HTML, CSS 둘 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하면 현재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너비를 줄여봐야 되겠죠? 자, 지금 PC에서는 없다가 태블릿 구간에 와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태블릿 구간에서 임시로 누굴 없앤다라고 했냐면 내부 안에 UL들을 다 없애겠습니다. 일단 메인 메뉴를 없앨 거예요. 헤더 안에 메인 메뉴를 없앱시다. 헤더 안에 메인 메뉴 디스플레이 난 해서 일단 사라지게 할게요. 사라지게 하시고 자, 이제 로고의 스타일부터 봅니다. 자, 로고가 기존엔 흰색이었어요. 이렇게 흰색이었으니까 로고가 흰색이었으니까 얘로 나오고 검은색 뒤에 어두운 배경 위에 로고가 잘 나오고 있었지만 이제 모바일 구간으로 들어오면 얘가 어떤 이미지로 바뀌어야 되냐면 요거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어느 구간에서 태블릿 구간에서 누구의 H1 안에 이 로고의 배경을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가 CSS로 해놨으니까 가능하다고요. 그죠? 얘를 기존의 선택자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해보고 검사 보면 로고 안에 A라고 해서 이렇게 스타일 잡았었는데 태블릿 구간에서는 이 백그라운드의 저 경로를 바꿀 거라고요. 요거 카피 로고의 헤더의 로고의 A 카피 해서 768 이하에선 얘 백그라운드를 바꾸겠다고요.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만 바꿔도 되겠죠?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라고 해서 URL 이미지스 안에 누군가 볼까요? 이미지스 안에 로고의 다크가 있어요. 로고의 다크 png 카피해서 오십니다. 이렇게 하면 태블릿 구간에서 배경이 바뀌었죠. 선택자를 가져오고 PC에서 썼던 선택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배경을 이렇게 바꿔줬다고요. 정말로 그런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세로 고침 해보면 이제 768 이하에서는 요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오른쪽에 뭐처럼 얘처럼 나와야 된대요. 오른쪽에 보면 요거 장바구니 아이콘만 살아있고 그 옆에 얘가 있어야 된대요. 장바구니 아이콘. 자, 그러면 장바구니 아이콘만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HTML 좀 볼게요. 자, 장바구니의 아이콘은 지금 얘입니다. 그죠? 탑 아이콘스 안에 리스트가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설치는 지금 사라져 있고 장바구니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나타나게 해볼게요. 자, 탑 아이콘스 안에 지금 li는 지금 화면에서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색깔이 안 나와서 그렇지 검사를 해보면 내부 안에 UL 안에 li 여기 있다고요. 여기도 있고. 자, 일단은 두 번째 li는 사라지고 첫 번째 li만 나타나라고 CSS를 수정을 좀 할게요. 지금 last child에다 일을 시킨 적이 있네요. 클래스명 카피해 왔습니다. 디스플레이 none 해서 서치 버튼은 지금 일단 없어요. 사라지게 합니다. 포토샵에 지금 얘 색깔 좀 보는데 다크의 컬러 색깔로 그대로 올라오면 될 것 같아요. 저 색깔 좀 볼게요. 그냥 5의 컬러를 쓸까? 지금은 흰색인데 탑 안에 A에 가서 li에 A에 가서 컬러 좀 바꿔볼게요. 컬러 555의 컬러를 줘볼게요. 지금 컬러가 흰색이라 도무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일단 바꿔볼게요. 자, 장바구니에 아이콘이 나왔고
자, 장바구니 아이콘 옆에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누구 토글이 옆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까 얘한테다가 뭐 했냐면 블락이라고 했거든요. 요거를 인라인 블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글씨 취급을 한번 해볼까? 그래도 옆에 나올 수가 있을까? 나올 수가 없겠는데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내부 안에 UL에 플롯 레프트, 얘한테 플롯 레프트, 얘한테 플롯 레프트 하면 자연스럽게 오겠네. 얘한테도 플로트 레프트 할게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락 해주고 이렇게 하면 옆에 있을 것 같아요. PC 구간에서 얘들을 가로 배열하려고 얘한테 플롯 레프트, 얘한테 플롯 레프트 걸어놓은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한테도 플롯 레프트를 걸자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이렇게 옆에 나오죠?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이게 똑같은 선상에 나와야 되는 건 이제 봐야 알겠지? 검사 좀 해볼게요. LI에 가서 지금 스타일을 좀 확인 좀 할게요. LI에다가 우리가 라인 하이트를 줬던 게 있나봐요. LI에 A에 줬나? 라인 하이트를 5, 6을 준 적이 있군요. 그러면 라인 하이트 똑같이 토글한테도 줘볼게요. 그대로 카피했고요. 예, 토글한테도 라인 하이트를 5, 6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왔고, 자, 얘가 태블릿에서는 이 위에 아래 공간을 조금만 줄일 거예요. 이게 너무 넓어요. 이건 PC 구간에서의 비율이었고, 얘 비율 우리가 패딩을 누구한테 줬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헤더한테 줬었네요. 헤더에 위아래 패딩을 40씩 줬었는데 반토막 낼게요. 헤더에 갑니다. 패딩을 20픽셀로 줄일게요. 패딩을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공간이 좁아 죽겠는데 저렇게 많이 차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완료본을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일단은 클릭하기 전에라도 우린 지금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얘처럼 해야 된답니다. 자, 이 배경 색깔은 누구랑 똑같은 것 같냐면 여기 푸터의 배경 색깔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 푸터의 배경 색깔이랑 똑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펼쳐지게 어느 구간에서 768 이하에서 얘처럼 나오게 한번 CSS를 잡아 보시겠습니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처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배경이 아까 누구라고 했냐면 내부라고 했어요. 내부의 배경을 푸터의 바텀이랑 같은 컬러로 해달라고 하니까 작성을 해볼게요. 헤더 안에 내부한테 일을 시킬 때에 우리가 PC 구간에서 스타일을 선택자를 어떻게 썼었나 확인 좀 해볼게요. 헤더 안에 그냥 내부라고 했었네요. 자, 그러면 기존의 헤더의 내부에는 플롯이 걸려 있었지만 이제 플롯이 필요가 없지요. 헤더의 내부에 가서는 플롯을 없애고 배경색이 있답니다. 배경색이 111이 있대요. 이 상태에서 볼게요. 그리고 저장하고 봅니다. 헤더의 내부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768 이하에서 헤더의 내부가 플롯이 풀리고 그럼 이제 너비를 다 쓰겠지? 그러고 백그라운드가 116 바뀌었습니다. 화면 보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자, 얘가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봅니다. 내부 플롯을 풀었고요. H1이 이제 너비를 다 써야 되게끔 바꿔볼게요. 로고의 H1 헤더의 로고에 가서도 플롯을 풀어버리겠습니다. 좌우로 배치될 이유가 이제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기존에 여기 리스트들이 지금 가로로 배열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 메뉴를 살려볼게요. 아까 우리가 메인 메뉴를 디스플레이 none 걸어버렸었죠. 이제 이거는 지우고, 아까 헤더에 메인 메뉴가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얘를 디스플레이 none 걸어놨었다고요. 지울게요.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리스트가 가로로 나오는 건 우리가 li에다가 플롯을 걸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검사해보면 요 li, 메인 메뉴의 li에다가 플롯을 걸었었으니까 얘도 플롯을 없앱니다. 플롯 걸었던 걸 없애서 화면과 같이 만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너비를 다 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누가 얘들이 너비를 다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장바구니랑 토글 버튼이랑 있는데 이 장바구니와 토글 버튼은 위치가 여기에 잡혀야 됩니다. 얘가 이걸 거스르고 여기에 위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absolute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해 볼게요. 탑 아이콘스 요 자체가 포지션을 absolute로 두겠습니다. 포지션 absolute 할 거예요. 그래서 탑에서 얼마 떨어져 있고 오른쪽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지 일단 최상단에 붙여보고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왔죠. 자, 기준을 바디가 기준이 됐으니까 그냥 있을 거고 볼게요. 얘가 토글은 따로 잡았구나. 토글을 잡을게요. 토글에 가서도 포지션을 여기 이제 플롯 레프트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을게요. 자, 둘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고 얘가 조금 더 멀겠지요. 지금 디자인을 대충 떨궈 볼게요. 라이트에서 50픽셀 정도 떨어졌다라고 해볼게요. 얘는 15픽셀 패딩을 반영을 해서 15픽셀 떨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토글에 가서 포지션 이렇게 주시고요. 탑 아이콘에도 이렇게 포지션을 주셔야 걔만 똑 떼서 억지로 우측 상단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죠? 너무 많이 떠졌네. (30) 정도 했고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라고 할게요. 탑값을 여기 정도는 줘야 될 거예요. 우리가 라인 하이트를 이만큼을 줘서 라인 하이트를 잡았었으니까 위에 20이 아까 패딩을 줬었으니까 20으로 할게요. 너도 20 해서 센터로 하고 자, 내부가 있는데 완료본을 볼게요. 완료본을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클릭하면 여기 아래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위 아래 패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얘가 전체 너비를 다 써야 되는 구조인데 우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 아래쪽에 여백이 있게 하려면 이제 배경은 보면 HTML 좀 볼게요. 배경을 지금 내부에다가 이렇게 줬었어요. H1에 가서 아래쪽으로 여백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여백을 한번 줘볼게요. 누구냐? 얘군요. 얘한테 가서 아래쪽에 마진을 또는 내부한테 위에 마진을 주셔도 돼요. 마진 바텀 20픽셀 줘볼게요. 그래서 여기 공간을 이렇게 떨궈 줬습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메인 메뉴 우리가 내부한테다가 백그라운드를 줬는데 이 백그라운드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면 여기에 공간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공간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면 아까 컨테이너에다가 공통적으로 준 녀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는 어디 안에 헤더 안에 컨테이너에 와서는 패딩을 주지 않겠습니다. 0. 헤더의 컨테이너에 와서는 패딩을 없애버린다고요. 그러면 좌우의 공간은 누구한테 만들어 줄 거냐? 그러면 이제 좌우에 다 붙어 있겠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화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끝에 다 붙어 있겠죠? 그래서 뭐 마진을 떨구든 패딩을 떨구든 하면 될 것 같아요. H1에 가서 로고에 가서 마진을 이용해서 15픽셀 떨궈주고 여기 메뉴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가 지금 우리가 내부한테 지금 어디 갔니? 얘한테다 스타일을 잡았죠? 자, 여기 안에다가 패딩을 다시 15픽셀씩 줄게요. 좌우에. 우리 컨테이너 역할을 했던 녀석이 사라졌으니까 내부에 가서 이렇게 패딩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제 너비를 양쪽에 15픽셀의 공간을 두고 쓰겠지? 저장하고 보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들한테 선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을 줘 볼게요. 메인 메뉴의 li에다가 선을 주는데, 선을 아까 푸터 에스터라고 똑같이 한다라고 했으니까 푸터에 가보면 여기에 얘의 스타일과 똑같이 이 선을 선 색깔을 뭐로 줬더라? 예, 2525의 컬러를 줬었네요. 그대로 카피 할게요. 요거를 그대로다 붙여 놓겠습니다. 푸터에 있던 거 그대로 다 카피해 왔어요. 20픽셀씩 떨궈 보려고요. 푸터의 리스트에 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고, li의 너비를 줘야 되겠네. li 너비 다 써라 with 100% 줄게요. 잠시만요. li의 플롯이 내부가 너비를 다 안 쓰는구나. 내부는 다 쓰는데 UL이 안 쓰는군요. UL한테다 플롯이 걸려 있었어요. 요것 때문에 UL에 가서 PC 구간에서 우리가 내부 안에 UL에다가 플롯을 걸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풀겠습니다. 또 난 해줘요. 화면을 보면 이제 다 쓰겠지? 자, 이렇게 해서 양옆에 15픽셀을 유지를 하면서 선을 다 쓰는 구조가 됐어요. 라인 하이트 조금만 조절 좀 할게요. li에 가서 안에 마진을 안 줘도 되겠군요. 네, 이렇게 조절할게요. 패딩과 아래쪽에는 안 줘도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라인 하이트가 제도돼 있어서 CSS 가볼게요. 그냥 아래쪽에 보더만 줘도 되겠습니다. 패딩 바텀과 얘는 없어도 되겠어요. li의 위드 다 안 주셔도 되고요. 얘 때문에 아까 너비가 다 안 나온 거였으니까 li에 가서는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화면 봅니다. 얘를 클릭하면 요게 쭉 펼쳐지게 한답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얘를 클릭하기 전에는 얘가 펼쳐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누구였죠? 아까 내부였죠? 내부는 기본적으로 누가 펼쳐지면 안 되는 거냐면 다시 한번 검사 좀 해볼게요. 검사해보면 스타일이 대부분 누구냐면 얘 UL이에요. 지금 탑도 있고 로고도 있는데 이 내부를 디스플레이를 만약에 난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디스플레이 난
해버리면 내부 안에 여기 아이콘까지 여기에 아이콘까지 내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걔까지 사라진다고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메인 내부를 한번 디스플레이 난 걸어볼게요. 디스플레이 난 하면 걔가 이제 사라지네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메인 메뉴가 사라졌다가 얘를 클릭하면 다시 나타나는 걸로 해야 된다고요. 메인 메뉴에 가서 메인 메뉴한테 일을 시킨 적이 없네. 네. 메인 메뉴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난을 겁니다. 이 디스플레이 난 여기에다가 걸게요. 난 PC구간에서 디스플레이 난 돼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고 태블릿 구간으로 왔을 때 얘가 이제 안 나온다고요. 디스플레이 난 걸어주세요. 메인 메뉴에 가서 디스플레이 난 걸어줍니다. 화면을 보면 이제 모바일 구간에 와서도 얘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림자를 살짝 드리워서 얘가 떠 있는 느낌을 좀 줄게요. 헤더에 가서 박스 섀도우를 좀 줍시다. 섀도우 아래쪽으로 한 3픽셀 RGBA 해서 검은색에 0.7 정도 한번 줘볼게요. 좀 더 0.2 정도, 조금 더 짙게 3 정도 해볼게요. 잠깐만, 들어간 거야 만 거야? 제가 지금 어디에 준 거죠? 아이고, 헤더에 줘야 되는데 헤더에 갈게요. 헤더에 가서 섀도우를 이렇게 줍니다. 너무 짙네. 6 정도로 낮출게요. 8 아니 지금 더 짙게 만드는 거지 지금. 더 얇게 3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고정을 하는데 이건 좀 이따 바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누굴 클릭하면 토글 버튼 누굴 클릭하면 클래스명 토글을 클릭하면 누가 이 메인 메뉴가 쫙 펼쳐져야 된대요. 자, 저거는 뭘 쓸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섀도우 넣어 주셨어요? 헤더에다가 섀도우 넣어 주셨습니까? 구글링 좀 하나 할 거예요. W3 스쿨스의 예제가 쉬우니까 W3 스쿨스의 예제를 볼게요. 슬라이드 다운에 jQuery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구글 슬라이드 다운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에 W3 스쿨스의 슬라이드 다운 메서드라고 해서 나올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여기에 try yourself에서 직접 확인해 보기 가볼게요. 키워드 예로 검색을 했습니다. 들어오셨습니까? try yourself 직접 해보기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네. 자, 지금 보면 btn에서 이렇게 해서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클래스명 1 and 2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jQuery의 구문이 작성이 되어 있고 얘를 클릭하면 누가 패러그래프가 슬라이드 업 또는 슬라이드 다운 된대요. 자, 그럼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있으니까 슬라이드 업 해볼까요?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확인되셨습니까? 이렇게 접고 펼치는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 jQuery 라이브러리가 로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 해서 스크립트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근데 우리는 버튼 하나 가지고 접고 펼치는 걸 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버튼 하나당 얘는 올리는 기능만 얘는 내리는 기능만 있단 말이죠.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W3 스쿨스를 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 더 만들어요. btn3라고 할게요.
슬라이드 이름은 슬라이드의 토글이라고 해볼게요. W3 스쿨스에서 이렇게 직접 써보자고요. btn3를 클릭하면 할 일 하고 해서 잘 보면 지금 문법이 얘를 클릭하면 할 일, 얘를 클릭하면 할 일 아직 안 배웠지만 톱밥을 굴려보면 아 이걸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면 되겠구나. 그죠? 그대로 카피해서 요거 btn3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복사, 붙여넣기, btn3를 클릭하면 할 일 하시고 여기에 슬라이드의 다운이 아니라 슬라이드의 토글이라고 바꿔봅니다. 바꾸셨으면 run 해서 지금 코드 바뀐 걸 반영을 해주세요. run. 슬라이드 토글을 계속 클릭을 해보십니다. 어떻습니까? 버튼 하나 가지고 열고 접히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코드를 어떻게 하랍니까? jQuery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달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jQuery 라이브러리가 이미 로드가 되어 있어요. HTML에 가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BX 슬라이더나 사이클 투스를 쓰기 위해서 위에 jQuery 라이브러리가 이미 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다시 로드하시면 엉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스크립트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래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바디에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 일은 이미 써 있어요. 물론 그대로 카피해서 더 써도 되지만 저는 요 밑에다가 작성을 하려 합니다. 자, 스크립트 어쨌든 누구 뭘 클릭하면 누가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슬라이드 토글 되는 요 녀석만 필요한 거죠. 그대로 카피를 했고요. 스크립트에서 여기 슬라이드 아까 BX 슬라이더가 여기서 끝났거든요. BX 슬라이더가 여기 끝났으니까 그 밑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을게 할게요. 스크립트 보시면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 일 해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라고요. 물론 통째로 다시 카피해서 여기다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중복된 코드가 있으니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누굴 클릭한다고요? 여기 안에다가 선택자가 들어오래. 누굴 클릭하는 거냐면 아까 HTML에서 클래스명 토글 얘를 클릭하는 거래요. 얘를 클릭하면 누가 아까 감춰놨던 누구 이 메인 메뉴가 쓱 펼쳐지랍니다. 클래스명 메인 메뉴가 슬라이드 토글 되래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십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쭉 펼쳐진다고요. 기존에 헤더의 아래쪽으로 패딩 준 게 살아있군요. 그거 없애야 되겠네. 그리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지금 보면 요 아래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헤더에 가보면 여백을 이렇게 줬었는데 이 모바일 구간에서는 아래쪽에 패딩이 없게끔 할게요. 헤더에 가서 CSS 가볼까요? CSS 헤더에 가서 아래쪽에 여백을 좀 뺄게요. 여기에서 헤더에 위아래 줬던 걸 아래는 없다라고 할게요. 0. 헤더의 아래쪽에 패딩은 없애버려서 아래쪽에 흰색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거 없앴고요. 그 다음에 헤더에 와서 지금 포지션이 픽스드인데 이걸 기본값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static. 그래야 얘가 공간을 차지를 할 거란 말이죠. static. 포지션 기본값을 썼습니다. static. 화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포지션 static 줬고 패딩 아래쪽이 없게끔 요거 0 추가했습니다. 됐나요? 화면 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이제 밑에가 열리는데 잠깐만 얘가 없을 때 아래쪽에 여기 공간이 없어져 버리네. 아까 이거 여백을 누구한테 줬지? H1. H1에다가 얘가 아니라 패딩을 줄게요. 헤더의 로고에 가서 마진이 아니라 요거 패딩으로 바꿀게요.
아래가 지금 비어요. 요거를 바꾸겠습니다. 아래 내용이 없어버리니까 아래쪽에 마진을 만들어봤자 다른 예소가 없어버리니까 그거 공간이 안 나오고 있어서 예, 헤더에다가 이렇게 패딩을 추가를 할게요. 헤더의 로고에 가서 마진 바텀이었었는데 패딩 바텀으로 바꿀게요.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열리고 밀리고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자, 근데 얘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열고 이렇게 접었다고요. 그죠? 이렇게 펼치고 접었어요. 접었습니까? 그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늘려 보시겠어요? 메뉴가 없어요. 이거 왜 없어졌을까? 검사해보면 검사해 보시겠습니까? PC 구간에서 지금 누가 없는 겁니까? 얘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메인 메뉴가 없는 거잖아요. 검사해 보세요. 반드시 검사해 보십니다. HTML에서 이걸 쓴 적이 없는데 jQuery 라이브러리에 슬라이드 토글을 써서 얘를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했더니 jQuery 라이브러리가 얘한테다가 이걸 확 써준 거라고요. 그런데 이 써준 게 어디에도 살아있어요? 모바일 구간, 이 PC 구간에도 살아있다고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건 미디어 쿼리로 해결이 안 돼요. 미디어 쿼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브라우저의 너비가 768 이상이면 얘를 다시 나타나게 하라 라고 해서 스크립트를 짜야 됩니다. 미디어 쿼리가 아니라 스크립트를 짜야 돼요. 거기까지 맛배기를 가보겠습니다. 스크립트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자, 지금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데 이제 여기 아래다가 제가 if문을 작성을 해서 쓸 거예요. 자, 지금 작성하는 문장은 당연히 처음 보는 거니까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거는 저렇게 미디어 쿼리로 안 되는 건 스크립트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브라우저의 너비를 알아야 된대요. 브라우저의 너비를 구해와서 그 브라우저의 너비가 768 이상이 되면 사이즈를 아까 감춰놨던 얘가 다시 나타나야 된대요. 지금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브라우저 너비를 구해오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브라우저의 사이즈가 바뀌는지를 알아와야 돼요. 브라우저의 사이즈가 바뀌면 지금 바뀐 너비가 몇인데 그 너비가 768 이상이야 아니야? if문이 필요합니다. 브라우저의 너비가 이렇게 바뀌면 할 일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아까 클릭하면 할 일이 이런 문법이었어요. 그러면 브라우저 이거 그대로 한번 카피해 볼게요. 요 줄을 그대로 카피를 해보십니다. 카피를 해서 요번엔 클릭이 아니라 사이즈가 바뀌면입니다. 리사이즈. 누구의 사이즈가 바뀌면? 윈도우의 사이즈가 바뀌면. 이렇게 바꿀게요. 자, 윈도우의 사이즈가 바뀌면 할 일 해서 여기에다가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함수라고 해요. 자, 사이즈가 바뀌면 할 일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브라우저의 너비가 바뀌면 할 일이라고 했어요. 너비가 바뀌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바뀐 너비가 몇인데 지금의 브라우저 너비가 몇인데 그래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768 이상이라고 한다면 얘가 나타나고 768 이하라고 한다면 얘가 다시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요. 조건문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브라우저의 너비가 if문을 작성을 해볼게요. if 가로 안에 조건이 들어오고요. 여기 안에 조건이 들어온다고요. 이 조건이 참이면 할 일은 그 다음 중가로에 합니다. 여기가 참이면 할 일. 그 다음에 else 다음에 중가로가 거짓이면 할 일입니다. 이게 if문의 기본 문법이에요. 저걸 보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제가 했던 것처럼
가로 한 다음에 중가로 그 다음에 else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작성을 할 거라고요. 중가로들 잘 보십니다. 리사이즈, 사이즈가 바뀌면 할 일은 지금 요 중가로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돼요. 이건 여기까지야 라고 해서 jQuery와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이 뭐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이 중가로 항상 지금 이게 어디서 끝나는 거지? 한 문장이 끝나면 이렇게 뒤에 세미콜론을 적게 돼 있어요. 자, 조건은 뭐냐면 브라우저의 너비가 뭐보다 큰지 768보다 큰지를 여기다가 적어야 돼요. 가로 안에 조건을 써볼게요. 윈도우에 이 윈도우에 뭐가 너비가 width 이게 뭐보다 큰지 768보다 큰지 픽셀 쓰지 않습니다. 가로 안에다가 조건을 이렇게 써줬어요. 윈도우의 width 너비가 768 이상이냐 이 조건이 참이면 뭐 하랍니까? 얘가 나타나래요. 이 조건이 거짓이면 다시 얘가 사라지랍니다. 가로 안에 이렇게 조건이 들어옵니다. 윈도우의 너비가 768 이상이다. 저 조건이 참이면 어디에 있는 걸 하래? 여기 있는 걸 하랍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참이면 할 일이 뭐냐고요? 얘가 나타난다고요. jQuery에서 요소를 나타나고 사라지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show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display block이 들어가요. 거짓이면 할 일은 뭡니까? 다시 가리래요. hide라고 하면 display none을 걸어줍니다. 맛배기로 지금 if문까지 왔습니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확인을 해 보실게요. 아까는 모바일 구간에서 접은 다음에 PC 구간으로 다시 펼치면 사라져 있던 것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브라우저 화면 보면 접었고요. 다시 늘려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요. 접으면 다시 이렇게 됐고요. 펼치고 접어 약간 이렇게 펼치고 접은 다음에 PC 구간으로 와면 여기가 텅 비어 있었는데 이제 얘가 나온다고요. 일단 헤더 부분에 여기까지 해봤고요. 뒷부분에 이제 비율대로 줄다가 하나씩 나오는 거는 뭐 그닥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부분은 식사하고 와서 해보도록 하지요.